안녕하십니까. 한상성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지난 차시에 이어서요. 컴퓨터 일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중앙 처리 장치부터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중앙 처리 장치 앞에 차시에서 제가 시작할 때 살짝 언급이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CPU라고 하고요. Central Processing Unit라고 합니다. 사람의 뭐하고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머리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 우리가 하는 게 제어도 하고, 그리고 연산도 하고, 그리고 기억도 하죠. 세 가지 장치를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약간의 특징을 조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장에서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중앙 처리 장치. 영어로 하면 CPU라고 합니다. 이 중앙 처리 장치 안에는 제어 기능이 있고요. 그죠? 제어 장치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 컨트롤 유니트라고 해요. CU죠, CU. 컨트롤 유니트. 앞자만 땄습니다. 제어 장치를 CU라고도 하는구나, 컨트롤 유니트라고도 하는구나 라고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제가 컨트롤 유니트까지는 적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읽을 수 있으실 거라 보고 앞자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연산 장치가 있겠죠. 연산 장치. ALU라고 하는데 이 영어도 함께 숙지하셔야 됩니다. Arithmetic Logic and Unit라고 해요. 근데 뭐 이렇게 길게 다 알면 더 좋겠지만 그냥 앞자만 기억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ALU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 장치가 있는데 기억 장치가 앞에 화면에서도 기억 장치라고 안 적혀 있고 레지스터라고 적혀 있었죠. 그래서 CPU 안에 있는 CPU 내의 중앙 처리 장치 내의 안에 있는 기억 장치를 우리는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이것도 영어로도 적혀 나와요. 레지스터. 말 그대로 레지스터 영어니까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CPU 안에 있는 기억 장치인 레지스터는요. CPU 내부에서 처리할 명령 또는 뭐 이런 기억하는 거죠. 말 그대로 다음에 뭐 처리해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하는 거예요. 레지스터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연산도 해야 되겠죠. 즉 이 기억 장치가 연산이나 제어 장치에 이용이 되겠죠. 우리 머리가 그죠? 우리 사람의 머리도 계산하는데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3은 6이고 뭐 이렇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기억된 자료를 가지고 맞다 틀리다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제어도 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어우러져 써야죠. 예, 그래서 연산의 어떤 결과, 중간 결과도 좋고요. 최종 결과도 좋고, 예,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약간 일시적 기억이다라고. 영구 기억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소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내용들은 잊어버리잖아요. 그거하고 동일하다고 보시죠. 자, 그리고 이 레지스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제어 장치를 먼저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기억이 레지스터가 좀 중요해요. 기억 장치는 레지스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숙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기억 장치는 만들어질 때 이 레지스터는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합니다. 레지스터는 플립플롭이나 레치라고 되어 있는 이런 장비, 그러니까 이게 뭐 장비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요소를 가지고 들어져요. 플립플롭이나 레치를 연결해서 만든다.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아, 레지스터는 이걸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좋고요. 문제로 적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맞다, 틀리다에 대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지스터가 메모리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빨라요. 1번으로 빠릅니다. 속도 제일 빠른 거 뭐예요? 그러면 레지스터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속도가 빠릅니까? 그러니까 CPU 안에 있어요. CPU가 컴퓨터 중 속도 뭐가 제일 장치 중에 뭐가 제일 빨라면 CPU가 제일 빨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CPU 안에 있는 기억 장치도 덩달아서 가장 빠릅니다. 그죠?
자, 제어 장치로 넘어가 봅니다. 제어 장치는 말 그대로 제어하잖아요.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어 장치는 사람의 두뇌처럼 모든 장치를 제어하는데 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명령 레지스터, 이름 레지스터가 붙죠. 여기도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프로그램 카운터를 PC라고 해요. PC 하면 우리가 쓰는 일반적 컴퓨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는 퍼스널 컴퓨터. 여기서 말하는 그 퍼스널 컴퓨터도 PC예요. 그죠? 퍼스널 컴퓨터. 여기에 PC도 프로그램 카운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PC지만 프로그램 카운터 다른데, 프로그램 카운터 좀 이따 설명할게요. 프로그램 카운터 좀 잘 나와서 의미를 설명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명령에 대해서 명령의 해독기라는 것도 있고요. 예, 엔코더, 디코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부호기는 엔코더, 해독기는 디코더 그래요. 예, 부호기, 해독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영어로 MAR인데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예요. 그러면 이거는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R자는 생략할게요. 이런 것도 있고요. MAR. 그러면 MBR도 있더라고요. MBR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라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런 종류들이 CU라고 하는 컨트롤 유니트, 제어 장치의 종류이고요. 그 중에서 PC, 프로그램 카운터는 프로그램 카운터는 잘 나와서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카운터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세는, 원, 투, 쓰리, 세는 게 카운터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에 대한 카운터는 뭘까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레지스터. 같죠? 얘가 시험 문제로도 또 고를 수 있도록 나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든 명령 레지스터든 MAR이든 MBR이든 이런 종류는 CU입니다. 그죠? 예, 무슨 편의점 이름 같지만 CU입니다. 제어 장치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연산 장치로 넘어가 볼게요. ALU가 연산 장치인데 그럼 뭐 하는 거겠어요? 연산이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맞아요. 계산할 때 쓰는 것 중에 가산기. 영어로는 adder라고 합니다. ADD. 영어로도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ADER. adder. 대문자로 썼는데 소문자로 적혀 나올 수도 있습니다. adder. 보수기도 있어요. 보수기. 영어로는 컴플리먼트라고 하는데 보수기. 얘는 뭐 때문에 쓰냐면 뺄셈하기, 빼기 하려고 써요. 뭐 이것까지 모르셔도 될 거예요. 뺄셈, 빼기. 뺄셈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빼기라고. 자, 그리고 넘어가니까 쓸게요. 데이터 레지스터. 그러니까 더하기 빼는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데이터. 상태 레지스터. 뭐 음순위, 양순위 이런 상태도 알아야 되고요. 인덱스도 있고. 인덱스 레지스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이제 마지막에 쓰는 게 좀 잘 나오는데 유산기라고 해요. AC라고 하던데 과거에는 ACC라고 그랬어요. 이게 accumulator의 약자입니다. accumulator. 이 accumulator 영어가 ACC로 시작을 해서 ACC인데 요즘은 이걸 또 줄여서 AC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ACC라고 해두시고 AC가 나와도 누산기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산기. 누산기 정의를 알아야 돼요. 정의를. 그래서 땡길게요. 우리 PC처럼 프로그램 카운터처럼 연산 장치에서는 ACC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고 계시면 좋냐면 산술 및 논리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예요. 산술 및 논리 연산의 결과를 잠깐 기억해주는 레지스터를 누산기라고 합니다. 자, 요런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죠? CPU, 기억장치, 제어장치, 연산장치. 그래서 CPU란 중앙처리장치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세 가지 안에는 제어와 연산과 기억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기억장치를 레지스터라고 하죠. 자, 그리고 CPU에 조금만 더 해볼게요. CPU에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라고 해서 그러니까 CPU가 원체 빠르고 원체
좋잖아요. 그죠? 성능이 좋잖아요. 사람의 머리처럼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하고 할까요? MIPS 밀리언 인스트럭션 퍼 세컨드라고 합니다. 밀리언이 뭐예요? 밀리언. 아니죠. 그래서 인스트럭션 명령어를 퍼 세컨드. 세컨드는 초입니다. 그래서 초당 몇 백만 개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 CPU의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밉스가. 1초에 몇 백만 개요? 엄청난 거죠. 예, 그만큼 이 CPU가 좋다, 빠르고, 그죠? 그러면서 플룹스라는 플룹이라 그러는데 플룹 얘는 부동 소수점이라 그래요. 소수점 연산 때 이용이 되는 단위를 플룹이랍니다. 참고로 그냥 알아놓으시고요. 그리고 클럭 속도라는 게 있어요. 클럭 속도인데요. 헤르츠라 그래. 헤르츠. 1헤르츠, 2헤르츠, 60헤르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합니까? 이런 건데 컴퓨터의 클럭 속도는 뭐 70, 75 달라요. 우리가 쓰는 전기는 60 이렇게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한데 이런 속도, 클럭 속도도 컴퓨터의 속도기 때문에 단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GPU의 또 성능 요인이 아닌 거 고르세요.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클럭 주파수 위에 거 나오죠, 그죠? 클럭 속도, 클럭 주파수 그리고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가 엄청 중요한 메모리인데 캐시 메모리도 들어가고요. 명령어의 크기. 명령의 크기가 큰지 작은지도 성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FSB라는 게 있는데 이게 프론트 사이드 버스예요. 이런 것도 성능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뭐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20문제 나오기 때문에 커말 2급에서 그렇게 깊숙하게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특정 분야로 가시면 나오겠지만 커말 2급에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답을 고르는데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중앙처리장치 봤고요.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제어 장치에서 사용되는 레지스터로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 기억하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좀 전에 했던 프로그램 카운터, 그죠? 무상기는 연산 장치에 있었고요. MAR, MBR은 제어 장치에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다음 중 컴퓨터 CPU에 있는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네요. 레지스터는 계산 결과를 임시 저장하거나 주소 색인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레지스터를 범용이라 한다.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는 거는 범용 컴퓨터라고도 우리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기억 장치보다 저장 용량이 적고 속도가 느리다. 자, 속도, 레이스 속도 뭐라고 써요? 제일 빨라, 제일 빨라. 그죠? 이건 잘못된 거 보이시죠? 1번을 잘 몰라도 답이 보이죠? ALU는 연산 장치입니다. 연산에 사용된 자료를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고. 프로그램 카운터, PC이죠. PC. 다음에 수행할 명령이 2번이 잘못된 게 보인다. 그죠? 이렇게 답이 골라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면 되겠고. 자, 또 나왔네요. 연산장치. 루산기 어큐뮬레이터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어떻게 돼요? 산술 및 논리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거라고 외워달라고 적어드렸죠. 1번이 답이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답이 보일 수 있도록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이죠. 1번에 1번, 2번에 2번, 3번에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주기억 장치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주기억 장치는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램하고 롬하고 되어 있는데요. 메모를 좀 할게요. 주기억 장치는 다른 장치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죠? 주기억 장치 배우면 그 다음에는 보조기억 장치도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주냐 보조냐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주기억 장치는 크게 종류로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롬이 있고요. 램이 있어. 롬을 영어로 풀면요. 대소문자 좀 섞을게요. 리드, 오니, 메모리. 리드, 오니, 메모리. 리드는 뭐예요? 리드.
일다죠. 일다. only는 오직, 다만, 그죠? 단지, 다만. 예, 메모리는 메모리고. 그럼 어떻게 read only 메모리니까 읽을 수만 있는 메모리. 그죠? 예, 읽을 수만 있는 메모리. 다른 말로 하면 일기 전용이죠. 계속 읽어온다는 뜻이에요. 물론 안에 있는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 일단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세요. 램은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 랜덤이 뭔지 아세요? 랜덤? 순서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무작위. 액세스라는 것은 읽고 쓰다는 뜻이에요. 읽다, 쓰다. 그런 메모리예요. 그러면 무작위로 읽고 쓸 수 있다는 건 순서 없이 막 갖다 쓸 수 있는 메모리예요. 그죠?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읽을 수만 있는 메모리는 비휘발성이라고 해요. 비휘발성. 즉, 전원이 꺼지더라도, 전원이 파워가 없어지더라도, 꺼지더라도, 예, 전원이 오프되더라도 할게요. 오프되더라도, 예, 안에 기억된 내용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지 않아요. 날아가지 않아요. 이게 비휘발성이죠. 비휘발성. 그러면 램은 당연히 휘발성이 돼야 되겠죠. 전원이 오프되면 내용이 어때요? 이거는 없어져요. 없어짐. 날아가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쓰고 있는데 주기억 장치는 분명히 보조기억 장치보다 속도가 빠를 겁니다. 속도가 빨라요. 보조보다 속도가 빨라요. 근데 이제 보조기억은 뒤에 배우시겠지만 얘는 용량이 커요. 얘는 용량이 작고 속도는 여기가 빠르고 속도가 여기가 느리고 여긴 용량이 크고 여긴 용량이 좀 작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롬 같은 경우에 뒤에 나오겠지만 예, 롬 바이오스 예, 이런 용어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롬 바이오스예요, 그죠? 예, 바이오스 롬이에요. 여러분들 컴퓨터 킬 때 부팅할 때 예, 부팅할 때 포스트라는 게 있어요. 포스트가 뭐냐면 파워 전원을 온 켰더니 셀프 자체적으로 테스트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예, 전원 딱 키면 컴퓨터가 화면이 켜지고 뭐 삑 소리도 나고 막 글자도 나오고 하면서 막 켜지잖아요. 예. 그거는 컴퓨터 어딘가에 뭐가 돼 있어요. 어떻게 동작해? 뭐가 잘못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라고 뭐가 돼 있어요. 메모리 돼 있겠죠. 맞습니까? 그때 메모리가 어디에 돼 있냐면 이 롬이라는 곳에 돼 있는 거예요. 비발성이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꺼져 있는데 파워를 켰더니 어떻게 돼요? 전원이 꺼져도 안 날아가니까 저장되어 있는 어느 곳에서 가져오겠죠. 그래 컴퓨터 키겠죠. 그죠? 비발성입니다. 그때 바이오스란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예, 요럴 때 쓰는 게 롬이에요. 예,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쿠쿠 밥통에 밥솥에 뭐 몇 도가 되면 예전에는 밥솥이 이렇게 자석과 열과 이런 뭐 이렇게 스프링과 이걸 이용해서 일정 온도가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자석이 통 튕기면서 이렇게 뭐 눌러놓은 치사 버튼이 탁 올라가면서 보온으로 진짜 과거에 그다지 기술력이 많이 좀 이제 발전되지 못했을 때 그럴 때는 그렇게 썼었어요. 하지만 요즘 쿠크 어떻습니까? 뭐 밥이 다 됐습니다. 말도 해주고 뭐 일정 예약하면 그 다음 날도 밥 해주고 이런 거 되잖아요. 예. 근데 밥통이 쿠밥소스라고 제가 쿠쿠라는 명칭을 좀 써서 그런데 뭐 다른 쿠첸도 있고 많습니다. 예. 예. 근데 이런 밥솥에서 어떻습니까? 이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겠죠. 근데 24시간 전원이 켜져 있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원을 켜서 누르면 돼요. 그 동작을 해요. 예, 그런 건 읽을 수 있도록 휘발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이런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 용도로 예, 종류인데 그냥 알아두십시오. 통째로 좀 쓰고 데스크로 하고 P로 그리고 앞자만 대문자가 돼야 되는데 P로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EP로 예, 섞이니까 좀 그러네요.
염질하겠습니다. 이 피로 이렇게 됩니다. 자, 메스크롬은요, 예, 메스크롬은 여기 종류가 많은데 메스크롬은 저희가 변경이 안 돼요. 그냥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딱 만들어졌어요. 제조 과정에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예, 못 합니다. 피롬은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는데 1회만 수정, 한 번만 수정. 이유는 어떻게 돼요? 수정 못하고 계속 그냥 사용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피롬과 이 피롬은 수정과 사용을 좀 계속할 수 있도록 이제 또 업그레이드가 됐겠죠. 그래서 이가 한 개짜리는 자외선을 이용 수정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외선 계속 쓰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짜리가 나옵니다. 이 두 개는 이가 일렉트릭입니다. 일렉트릭. 그래서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수정하고 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가 두 개면 전기 신호, 이가 하나면 자외선, P는 한 번만, 메스크롬은 수정이 안 돼요. 이런 종류인데 이 종류도 요즘에 문제가 좀 덜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한번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피로 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램 보이시죠? 램, 예, 램 휘발성이에요. 램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 중에 우리가 쓰는 게 램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뭐 둘 다 쓰지만 램놈을 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들어보시죠. 메모리.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가 램인데 램도 두 종류로 바뀌어요. D램과 S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메모리가 D램이에요. 동적 램이라고도 하는데 S램을 정적 램이라고 하는데 동적 정적은 말이 좀 어렵죠? 놔두세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면 더 좋지만 힘드시면 D램, S램을 하는데 D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메모리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메모리가. 근데 저는 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책상이라는 표현을 해요. 책상 위에 공부하려고 뭐예요? 책을 펼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를 켜서 컴퓨터를 쓰는데 윈도우즈 10 예를 들면 윈도우 7, 10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컴퓨터를 켰을 때 윈도우가 뜨는데 그 윈도우도 램 위에 올려진 거예요. 그리고 윈도우에서 우리가 한글을 더블클릭, 엑셀을 더블클릭, 뭐 게임을 더블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열렸죠. 걔네들 전부 다 램에 올려진 거예요. 책상에 올려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서 작업을 했어요. 문서를 작업을 하다가 정전이 되거나 컴퓨터가 꺼졌어요. 실수로 껐어요, 누군가. 파워를 껐든지. 그러면 저장을 안 했다면 어떻게 돼요? 내 작업했던, 작업 중이던 많은 자료들은 그냥 그대로 어떻게 돼? 소멸되고 날아가죠. 이게 휘발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이라는 걸 해야 다음에 켰을 때 불러다 쓰고 또 저장해 놓고 불러다 쓰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D램, 그냥 램인데 우리에서는 일반적인 D램이고 책상 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올려놓고 쓰죠. 이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죠. 예, 그래서 올려놓는다는데 이걸 저장한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S램은 정적 램인데 얘도 램인데 그럼 얘는 뭐 달라요? 다르죠. 예, 달라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 이 D램과 S램이 차이가 나요. D램은 좀 싸요,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이 S램하고 둘이 비교하면 얘가 저렴해요. S램은 되게 비싸요. 고가입니다.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싼 S램을 쓸 수밖에 없고 전력 소모에서도 전기도 S램이 전기를 또 많이 먹어요. 근데 얘가 또 특징이 있는데 S램이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속도입니다. 속도가 빨라요. D램이 그렇다고 느리냐? 그건 아니야. 보조기억보다 훨씬 빠릅니다. D램이. 근데 S램은 걔보다 더 빨라요. 속도가 이제 이 D램과 S램 상에서 빠르다 늦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S램보다는 조금 느려요. 보조기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이제 좀 싸다 보니까. 근데 이제 D램은 뭐가 필요해요? 얘는 재충전이 필요해요.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건 전기를 계속 꼽아줘야 돼요. 근데 S램은 어떻습니까? 전원이 잘만 들어가면 재충전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S램으로 쓰는 것이 캐시 메모리예요. 캐시 메모리. 들어보셨죠? D램은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돼요? 주기억 장치.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억 장치가 램이에요. 램. 그 램이 D램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메모리와 관련된 내용 조금만 더 할게요.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 주세요. S램이 캐시 메모리고 비싸요. 고가 비싸요. 빠르고. 둘이 비교할 때 그래서 D램을 일반적 주기억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도 나와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을 같이 하냐면 이 설명하는 이유는요. 책상 위고 이 프로그램 데이터가 너무 책이 너무 많이 펼쳐져 있어. 그랬더니 더 펼쳐서 책을 펼쳐서 공부하고 싶은데 책상에 펼칠 공간이 없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메모리가 부족한 거예요. 메시지가 뜹니다. 너무 많이 오면 메모리가 부족해서 동작할 수 없어요.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닫으면 돼요. 책을 덮으면 돼요. 그죠?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종료시키면 책상이 공간이 확보가 되겠죠. 그리고 시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시작이 되면 막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종료하거나. 그러니까 종료하는 게 아니고 등록한 걸 빼는 거죠. 아예 시작할 때 컴퓨터가 켜졌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등록을 안 하면 돼요. 등록된 걸 없어지면 컴퓨터가 켜졌을 때 왜 항상 바쁘고 힘드냐면 이렇게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된 프로그램들이 못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막 실행을 해갖고 동작을 시켜줘야 돼요. 컴퓨터가 원활하게 동작이 되려면 시작에 등록된 건 다 동작이 돼야 원활하게 동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 바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꼭 필요한 건 해야 됩니다. 불필요하게 등록된 시작 프로그램들도 많습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시작 안 되게 중지시키고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메모리를 덜 쓰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가상 메모리라고 있어요. 벌추얼 메모리인데 진짜 메모리가 아니에요. 이 가상 메모리는 어디를 쓰냐면 여기 있는 이 보조기억 장치 중에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주기억인 것처럼 써요. 그러면 진짜 책상도 아닌데 옆에 보조 책상이 붙는 거예요. 보조 책상이 있으니까 또 펼쳐져요. 그런 가짜 메모리를 만들어 쓰면서 메모리가 부족할 때 뭔가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어떻게 해요? 메모리를 구입해야죠. 추가 구입을 해야 되겠죠. 메모리를 느리는 거지. 2기가를 4기가로, 뭐 8기가를 16기가로 이렇게 느리면 부족하지 않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야 크게 어려움 없이 쓰는데 우리는 뭐 당장 쓰는 것이 문제는 아니고요. 사용에 대한 어떤 어려운 부분은 물론 뒤에 해결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 어떤 그런 의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 주기억 장치였어요. 그죠? 자, 주기억 장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PC의 바이오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바이오스가 나왔어요. 제가 아까 이 앞에다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롬이라는 것도 붙였어요. 그죠? 바이오스. 기본 입출력 장치.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명령을 모아놓은 거. 그래서 컴퓨터를 전원을 눌렀을 때 키보드가 제대로 연결은 됐는지 메모리는 정상 독장하는지 확인해갖고 컴퓨터 켜라라고 뭐 하는 겁니까? 명령을 넣어놓은 거죠. 이게 바이오스예요. 전원이 켜지면 호스트 나왔죠.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전원을 켰더니 자체적으로 테스트 진단을 해요. 이런 것들이 이 바이오스에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점검하고 초기화하고 해주겠죠. 괜찮고요. 롬에 저장되고 펌이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적어드렸어요. 롬이 아니고 램이군요. 죄송합니다. 램에 저장되면 되어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드렸어요. 롬이라고 했죠. 그죠? 3번 잘못했어요. 램 아닙니다. 왜냐면 램은 전원 꺼지면 다 날아가요. 안 돼요. 그죠? 롬 써야 됩니다. ROM 롬 써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칩을 교환하지 않고 넣어주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기술이 발전됐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다음 주기억 장치인 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네요. 램입니다. 비발성이죠. 전원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지워지지 않는다? 아니에요. 날아가요. 현재 실 사용하는 바이오스, 포스트, 이것도 롬이에요. 안 돼요. 그죠? 현재 사용인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저장된다. 책상 위에 올려집니다. 이게 맞는 설명. 그죠?
하드디스크에 쓰는 기억장치다? 그죠? 하드디스크는 보조기억이고 램은 주기억입니다. 하드디스크하고 연관되면 안 되겠죠. 예, 하드디스크는 보조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예, 옳은 것은 3번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답이죠. 예, 답이 잘 색상이 예, 채워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 볼 수 있겠고 조금 더 풀어보죠. 이 B로 자, E가 몇 개예요? E가 한 개죠. E가 한 개입니다. 그럼 뭘 이용해요? 자에서 E가 두 개면 정기적 방법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생각. 제조 과정에서 한 번만 기록 가능하다. P입니다. P로. 그죠? 예. 한 번만 기록 가능한 P로. 예. 아예 수정이 불가능한 건 메스크롬이었습니다. 예,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RAM, 그죠? 메모리 용량 부족 문제. 그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일단 책상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시작 프로그램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괜찮죠? 쌍메모리 크기를 설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휴지통을 지운다. 휴지통은 용량, 저장 공간의 용량을 확보할 때 하셔야 되겠죠. 메모리처럼 책상이 부족한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답을 고를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확인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고 예, 이번 차시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기타 메모리부터는 다음 차시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고생하셨습니다.